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기대를 조금 했는데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어서 시장이 흐름이 좋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조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그 OECD에서 경제 전망치를 또 수정을 했어요. 3개월마다 수정을 하는데 세계 경제 전망치를 5.6에서 5.8로 올렸고요. 우리나라를 3.3에서 3.8로 높였어요. OECD 경제 선행 지수하고 이 OECD 경제 전망치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즉각적으로 보통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형주, 특히 몇몇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오늘은 주식 쪽에서는 반응을 안 했고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정말 예기치 않은 악재가 나오면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 OECD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9,7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11시에 나왔던 악재 때문에 한 4천억 정도를 갑자기 줄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호주가 1시 반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나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데 인터뷰 내용이 예전에는 뉴스로 바로바로 나왔었는데 요즘엔 또 그게 또 잘 나오질 않네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요한데 그 호주도 지금 5월 달에 집값이 2.2%가 또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집값이 1년 동안 67.4%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지금 완화 정책을 유지할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시장이 후반에 힘을 잃었던 거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금리가 2.197%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최고점이 2.195%였는데 그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일단 금리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니까 네, 뭐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따로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가가 67달러를 또 넘었어요. 미국의 이번에 그 메모리얼 데이 휴일 기간에 뭐 여행 수요가 많았다 뭐 이래가지고 유가가 67달러를 넘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그거 들고 있으면 유럽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여행 제한을 해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럽 연합에서. 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반영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좋았다. 네. 미국도 휴장이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중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방금 우리나라 5월 수출 증가율이 3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이런 호재를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우리나라 수출이 45.6%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32년 만에 최고치. 수출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내수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뭐 보니까 외국인이 통신 이런 거 사고 있고요. 네. 뭐 음식료나 뭐 유통, 뭐 여행, 호텔, 카지노 뭐 이런 거 네,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이렇게 높은데 네. 어떤 걸 보고 사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OECD에 나온 그 지표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 인덱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ETF도 많고 지금 ETF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인덱스죠, 인덱스.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바스켓을 늘려야 되니까 네, 매수가 자꾸 들어오니까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죠. 오늘 기관들의 매수는 수동적인 매수. 네, 선물 올라가니까 그냥 바스켓 늘리는 정도의 매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그런 기관의 수동적인 매수는 그 다음날 보통 매도로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 뭐 큰 뉴스는 없었는데 좋은 뉴스들이 조그맣게 많았습니다. 오늘 뭐 조선 관련된 뉴스 중에서도 선박 발주에 대해서 영국에서 그 조사하는 업체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연평균 그 선박 발주 수량이
795척이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한 1200척 정도로 늘어날 거고 그 이후에는 1800척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50% 이상 증가하고 그 위에 또 50%가 또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조선이 많이 올랐고요. 조선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렸다. 뭐 예상하고 있었지만 가격을 올렸다라는 건데 오늘 철강 쪽은 대형사들은 빠졌고요. 네, 중소형 쪽만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올랐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삼성전기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그 MLCC를 만드는 일본의 그 1위 업체 그 무라타라고 하는 회사는 아직 지금 주가를 4월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도 못 올랐어요. 근데 다이오 유전이라고 하는 3위 업체는 지금 4월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가 이 무라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랐어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 한 가지 좀 바뀌는 점이 뭐냐면 전기전자 쪽이 오른다라는 거죠. MLCC는 거의 전기전자 산업의 천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오르면 전기전자 산업이 다 오른다. 근데 이 MLCC가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는 전기차도 전자제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쪽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방 산업이 전기전자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포함된다. 지금 자동차가 지금 계속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인데 부가가치는 36%밖에 되지 않는다. 뭐 서비스 그쪽은 시가총액은 작은데 부가가치가 50%가 넘고 고용 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도형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소비가 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업종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말씀처럼 오늘 장은 잘 오르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이 대부분 호재인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들이 작지만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시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브라질에 근거를 둔 JBS SA라는 육류 가공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호주 쪽과 캐나다 쪽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북미 쪽에서는 거의 제일 큰 육류 가공 회사인데 지난번에 왜 이게 이런 뉴스가 악재가 되냐면 지난번에 송유관 업체 해킹 해가지고 그 불법 단체들한테 500만 달러라는 비트코인을 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었어요. 유가가 또 뭐 이렇게 오르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육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동이 중단되는 시일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 가격이 또 오르겠죠. 오르고 또 그거 해킹한 것도 협상해서 돈 또 주게 되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빠지지 않았을까. 일단 그때 11시 이후에 나왔던 뉴스는 그거 하나인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보안업체나 관련된 뭐 고기 가공하는 업체들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네, 특히 보안업체의 주가들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해킹 뉴스가 지금 벌써 2번째인데 올라야 되는데 몇몇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회사들만 좀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다. 네.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쪽을 500억, 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여전히 그쪽을 매도를 하고 있다. 네. 금리가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는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그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해킹 뉴스가 나오면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다.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TSMC가 일본에다가 그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거기에 뭐 3,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가 그냥 2,0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폭스콘 그 얼마 전에 피스커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하고 제휴해서 전기차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폰 제조회사 폭스콘이 태국 PTT라는 회사와 함께 또 전기차 협력하는 거 체결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1조 정도가 투자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주 금리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11시에 그거 해킹 뉴스에 이렇게 빠졌다가 호주 금리 뉴스가 1시 반에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쪽하고 중국 쪽은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밑으로, 네, 선물이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어제 나온 제조업 지표와 달리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장도 호재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중국의 그 제조업 지표는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전체 산업의 큰 기업들 제조업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0.21이 줄었고요. 오늘 나온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0.1이 올랐어요. 52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민간기업들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단 장중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중국 시장이. 그리고 어제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급등시켰죠. 네. 2007년도에 4%에서 5%로 높이고 나서 이번에 5%에서 7%로 엄청나게 많이 높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위안화가 강세인 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입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위안화는 더 강세였죠. 6.36 거의 6.3605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러다가 6.37 정도로 살짝 회복하긴 했는데, 뭐 일단 위안화가 지금 강세라는 거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당국이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는 산하 제한을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일단 5월 달에 그 MSCI 비중 조절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중국 들어가서 중국 주식 사면서 중국 시장이 5월 달에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오르고 나서 6월부터는 이제 비중하고 비슷하게 조절이 됐으니까 뭐 초반부터 바로 강세로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외환 당국에서 그거 개입을 해도 위안화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국 쪽으로 계속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중국도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뭐 중국에 딱히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에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물론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다른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도 압박을 받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중국 시장은 뭐 속도 조절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중국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따라서 가지 않을까. 지금 제조업 지표를 보니까 대만이 62이고요. 제일 높더라고요. 62. 오늘 우리나라 보니까 5월 달에 PMI, 제조업 PMI가 54.7인가 그렇고요. 일본이 53이고 베트남이 53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라고 하는 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그게 기업들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어떨 것 같으냐? 너희 지금 구매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지금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게 5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대만은 그게 60이라는 거죠. 62. 근데 5월 달에 지금 그게 약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4월 달에 좀 높았는데 거기서 약간 떨어졌다. 이게 경기 선행 쪽이거든요. 이게. 미래의 경기를 조금 예측하는 그런 지표인데, 그게 약간 좀 둔화된 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걸 조금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지표는 아닌데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제 생각에는 6월부터는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는데요. 미국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내일도 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내일은 오늘 매수했던 기관이 아마 분명하게 매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작은 흐름들에 흔들리지 말고 일단 상승 쪽을 보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